퇴직 공무원들이 전문가를 뽑으라는 개방형 직위에 몰리면서 전문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도통리 중평 청자가마터가 초기 청자가마 유족으로는 호남 최대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올해 추석 전에 현재 5만 원인 선물비 가액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혀 농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자동차로 경주를 펼치는 자작 자동차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이 다시 도청이나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뽑으라고 만든 개방형 직위에 퇴직 공무원들이 몰리면서 전문성 후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이원택 전 국장이 청와대로 발령이나 한 달 가까이 공석이 된 전라북도 대외협력국장실입니다. 개방형으로 뽑는 대외협력국장에 이강호 전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이 임명됐습니다. 하지만 이강호 전 국장은 불과 7개월 전에 명예퇴직을 한 데다 대외협력 분야의 전문가로 보기 애매해 뒷말이 많습니다. 연봉이 최소 6천만 원이라 좋은 직장이지만 경쟁률은 2대1에 그쳤습니다. 어차피 도청 공무원이 뽑힐 거라는 소문이 공공연한 비밀이라 외부 전문가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초 개방형 공개 모집으로 노린 전문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에서 지금 이미 내정설이 떠돌고 있고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공개 모집 문을 더 활짝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공무원 임용 절차의 공정성을 살피려고 전라북도에 채용평가표 공개를 의뢰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판례에도 공개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공개를 지금까지 한 적도 없고. 도청 국장 출신인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과 이성수 전북자동차기술원장도 명예퇴직 후 기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두 사람의 최소 연봉은 1억 원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은 전북에서만 지금까지 수십 명에 이릅니다. 지방정부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전문성 후퇴와 불공정 인사 시비 때문에 낙하산 인사로 비난받는 중앙정부 채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산물 판매가 위축되자 농림부 장관이 5만 원인 선물비 금액 기준을 추석 전에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농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여전히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처음 맞는 명절이었던 올해 설 대목. 한우 선물 세트는 한 해 전보다 무려 24.4%, 그러니까 4분의 1이나 판매가 줄었습니다. 출하 물량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사이에 수입 소고기가 30% 이상 신장을 하면서 인삼이나 과일 세트도 법이 허용한 5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타격을 입자 농민들은 올해 추석 전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듯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상 5만 원인 선물비를 추석 전까지는 1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시행령 개정을 하는 가액 기준을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협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신임 박은정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추석이 다가온다는 이유로 특정 직종의 관점에서 가액을 조정한다면 반부패 정책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의 바람대로 추석 안에 기준이 상향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 안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추석 명절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 개정이나 고안을 요구하는 농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초기 청자의 가마터로 알려진 지난 도통리 가마터가 호남 최대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자의 주 소비지였던 개경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규모 청자 가마터가 발견된 것도 학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다란 가마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을 피우는 가마 입구부터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도부까지 전체 길이가 43m에 이릅니다. 이곳 진안 도통리 중평 청자 가마터는 지금까지 발견된 초기 청자 가마 유적으로는 호남 최대 규모입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마 내부입니다. 청자를 굽던 가마는 벽돌에서 진흙으로 바뀌는데 도통리 가마터는 두 모습을 동시에 갖추고 있습니다. 벽돌 가마로 먼저 시작해서 진흙 가마로 개축이 된 이런 양상은 이 도통리 가마터가 처음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 제작 기술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앞으로 핵심적인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청자의 가마 구조인 벽돌 가마는 당시 청자의 주 소비지였던 개경 주변에서만 발견됐는데 한강 이남에서 확인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멀리 진안에서 이러한 중서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마가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경과 멀고 해상 운송도 어려운 내륙 깊숙한 곳에서 대규모 벽돌 가마가 발견됐다는 건 진안 주변에 청자를 소비할 만한 정치 세력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주변에는 아직 발굴되지 않은 가마터가 더 있습니다. 진안 도통리 가마의 조성 시기와 청자의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발굴 조사와 후속 연구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동차로 짜릿한 레이싱을 펼치는 대회가 군산에서 개막했습니다. 학생들이 내놓은 경주용 차는 아마추어 솜씨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견고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친 후 숨소리 몰아치듯 한껏 그르렁대는 엔진. 언제고 튀어나갈 듯합니다. 부품을 매만지는 손길은 예사가 아닙니다. 작은 몸집에 오토바이용 510cc짜리 엔진을 얹었지만 시속 150km까지는 너끈합니다. 이 모든 게 대학생 아마추어들의 솜씨. 전문가 못지않게 견고하고 정교합니다. 제작 기간만 1년. 오직 자동차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연습을 하다가 핸들이 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품을 공수하는 와중에 이제 대구에 부품이 있다고 해가지고 새벽같이 갔다 와서 간신히 대회를 무엇보다 이게 이제 열정이 있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대회에는 102개 대학에서 186개 팀 모두 2,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흙먼지를 헤치고 비포장 트랙을 도는 바하 부문과 아스팔트 위를 질주하는 포뮬러 부문 등 모두 4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마지막 내구 경기할 적에는 최소 40에서 50km 이상을 뛰거든요. 그래도 출품 차량들 중에 거의 한 80%가 완주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아주 차를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용접하고 절단하고 밴딩해가지고 만든 차들이 폭발하는 내연기관의 열기도 지독하게 내리쬐는 한여름 떼약볕도 이들의 열정만큼 뜨겁진 않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에 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설만 지어놓는 방식은 도시재생의 모델이 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익산 옆 상가에 조성된 예술의 거리. 2012년부터 30억 원이 투입돼 경관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을 입주시켰습니다. 하지만 부근엔 빈 점포가 넘쳐나고 예술의 거리의 존재감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런 게 있었냐, 언제부터 있었냐, 4년이 넘었는데. 지난해부터는 예술의 거리를 살린다며 20억 원이나 들여 등록문화재인 삼산의원 건물을 옮겨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체성을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큰 그림이,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이 없는 속에서 이게 진행이 돼 왔고. 남원 예술의 거리 상황도 비슷합니다. 거리의 점포들은 문을 닫았고 인적도 뚝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기는 이 거리가 예술의 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남원 예술의 거리만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원에 가니까 이러한 재미난 것들이 있더라라는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오로지 지자체 입맛에 맞게 사실상 건물만 지어놓고
사업을 끝낸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이 생명력을 가지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주민과 상인들이 주도하는 마을이나 거리 단위에 확실한 경제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을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설 개선과 함께 허브를 재배해서 비누와 차를 만들어 판매하는 수익 사업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그 주민들이, 수혜를 받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공공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사교약판에서는 지자체가 끌고 가는 도시재생 사업이 왜 효과를 내지 못하는지 그 실태와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안철수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등록 마감일인 내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새 후보는 모두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까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다만 호남 출신인 정동영, 천정배 두 후보가 안 후보와 진검 승부를 펼치기 위해 막판에 단일화를 시도할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올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152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충전기 시설 302개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전기자동차는 340대, 충전시설은 530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밴드 경연대회인 생생락 페스티벌이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생생락 페스티벌은 고교 밴드 9개 팀의 멋진 공연과 이를 응원하러 온 2천여 명의 고교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생생락 페스티벌은 스승과 제자가 무대에 올라 끼와 재능을 펼치는 국내 유일의 경연대회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7일자로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 차장검사에는 김한수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군산지청장에는 전승수 광주지검 형사 1부장이, 정읍지청장에는 양동훈 전주지검 형사 3부장이, 남원지청장에는 서정식 제주지검 부부장검사가 각각 전보됐습니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부천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주방송의 군산시 공무원들의 성희롱 의혹 보도와 관련해 군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군산시의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의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산시 감사 담당관실과 성희롱 고충 전담 창구 등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군산시가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효과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군산시 공무원들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군산시 산하단체 여직원의 고소로 해당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